어디까지 했나요? 수 이상이 천하치까지 했나요? 127. 그 다음에 129는 했나요? 2-6절 했고, 거기 할 차례예요. 건곤괴 나왔고, 그 다음에 129쪽에 계사하전 제2장 제6절이죠. 그 옆에 있는 것이 따겔 고자, 가를 고자죠. 고목위 같이 읽어보죠. 고목위주하고 연목위즙하여 주즙지리로 이제 불통하여 치원일이 천하하니 갯쥐저 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환이라고 64개 집에 가셔서 열심히 그리시나요? 자꾸 그려 보셔야 돼요. 그 유키도 주역 64개 그리다 보면 머리 좋아진다 그랬죠. 왜? 풍수환 하면 자 풍수환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냐? 풍부터 이렇게 그리면 아니 그것도 생각 안 나는데요. 또 찾아 어쨌든 자 풍하고 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우리는 자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입으로는 풍 하는데 밑에서 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 해놓고 풍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차를 해야 돼요. 그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억력 무지무지 좋아집니다. 머리가 아주 윤활유 친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풍이 되고 자 이게 물이 되는 거죠. 그럼 물 위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해서 흔들리게 되고 움직이는 모습에서 자 환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풍수 환께를 보고 옛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고목위주라 그랬죠. 나무를 따개어서 배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무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일단 여기 보면 물 위에 이게 물이죠. 그 다음에 풍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손목이라 그랬죠. 풍뒤의 괴명이 손이 되고 자 이것은 나무 가운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은목이고 어쨌든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목이라 표현했고 자 나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이죠. 그래서 나무에 물이 둥둥 떠 있는데 자 나무 속을 따겠다 파냈다 그랬습니다. 판다라고 하는 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손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손입이라는 거죠. 바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불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속으로 파는 거. 이른바 그래서 손꾀를 짐승으로 표현하자면 뭘로 표현하면 닭이라 그랬죠. 닭은 자꾸 발로 뭐해요? 땅바닥 막 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닭인 의미도 돼. 그래서 자, 이 손목의 이 상을 보고서는 나무에서, 그죠? 나무에서 속을 이렇게 파내고 이겁니다. 파내서 바로 줄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목위주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 배를 파서 만드는 배, 이렇게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배가 바로 주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목위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목위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연목이다 그럼 염자가 무슨 염자? 나무를 그죠? 나무를 날카롭게 염이라 그랬습니다.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 지져가지고 또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 날카롭게 깎는다라는 뜻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날름날름 이런 거리는 모습인데요. 나무를 뭐 해서 나무를 깎아서 뭘로 깎을까요? 나무를 뭘로 깎을까요? 연장인데 여기서 연장 찾아보세요. 자, 손목이 있고 여기는 또 진목이기도 하죠. 손목을 이렇게 깎아서 진목으로 여기 또 한편으로 네 호꾀가 되는 거죠. 호꾀 잊어버리셨나요? 자, 괴상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본꾀가 되고 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을 도전하면 한 바퀴 그대로 요걸 해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요게 뒤집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나오고 물개는 변동이 없는 거죠. 이걸 도전개라 그랬죠. 잊어버리셨죠? 보면은 도전개는 뭐냐면 풍택 중북개입니다. 풍소 한 개가 도전개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풍소 한 개는 59번째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60번째 이렇게 될 겁니다. 풍택 아니 죄송 아니지 저기
맞나요? 택, 풍택, 중부. 자, 수택절자.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수택, 절개가 돼. 60번째가 되잖아요. 그죠? 이 중북견이 61번째가 되고, 이거 59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60번째다 아니면은 이걸 그대로 한 바퀴 뒤집은 거. 그걸 뭐냐면 도전꾀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도전꾀가 되고, 요렇게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을 잘 극복하면은 요렇게, 그죠? 절도 있게 되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래위 궤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위에 궤, 아래 궤 바꾸는 것. 그러면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는 그대로 바람궤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물궤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수풍 정궤가 됩니다. 이렇게 바꾼 것을 뭐냐? 아래 윗궤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큰일 나셨네. 착종궤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래 위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착종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뭘 보느냐면은, 자, 어차피 맨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 내용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속이다 그러면은 요 양 빼놓고, 그죠? 위에 5번째, 4번째, 3번째를 바깥궤로 쓰고, 그다음 이걸 빼는 2번째, 3번째, 4번째를 역시 속궤로 봐가지고 뭐가 되느냐면은, 자, 요렇게 나가는 거죠. 그대로 밑에서부터 해서 살례 이익궤가 나오는 겁니다. 살례 이익궤다 그러면 저 속에 있는 것을 바로 안에 있다. 속에 서로 상호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혹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궤라 부르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게 양이면은 음으로, 그죠? 음이면은 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바꾸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그 다음에 양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미쳐보면 음양 서로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짝으로 맞다. 그래서 배합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풍수환궤, 배합궤는 뭐예요? 뇌화 풍궤가 되죠. 허라. 제가 상을 읽으면 얼른 개명돼야 되는, 그 정도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을 공부해서 보는 방법들이, 일단 본궤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배합궤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도전궤도 보셔야 되고, 착종궤도 보셔야 되고, 혹궤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공부 주역 한 몇 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잘라버리고,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궤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무를, 자, 뭘로 깎느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요거 뒤집으면은 아까 요 개가 도전궤가 나왔죠. 택이다라고 하는 건 금이 되는 거죠. 그래, 이 나무를 깎는 것은 요것을 도전했을 때 바로, 아니다, 도전이 아니라 저기 뭐야, 잠깐. 택절, 이거죠. 예. 도전해서 밑으로 된 요 내용이죠. 금으로 해서 깎는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깎아가지고 역시 물에 띄우면은 역시 이게 또 뭐예요? 자, 아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 이 어디냐, 여기에서 나무를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목이 있죠. 이거는 진목입니다. 내혹궤. 자, 진목을, 그죠? 진목을 이렇게 해서 깎아가지고 물에 띄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손목이다 그러면 아까 입이니까, 그죠? 입이니까 이거는 이걸로 날카롭게,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그 쇠로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배가 있으면 여 속으로 들이미는 거 있죠? 노는 속으로 집어넣죠. 그래서 요거를 딱해서, 그죠? 요거를 진목을 딱해서 배를 만들고, 손목을 깎아서 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풍수환궤. 그래서 환궤에서 바로 배를 만들고 노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저 물길 때문에 막혔죠. 그래서 그 먼 곳까지, 그래서 이재불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불통한 곳을 다스려서 이렇게 되죠. 이재불통, 불통한 것을 다스려서 치원, 멀리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일이 천하하니,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저 먼 곳에 사는, 저 물길에 막혀서 산골적 좌속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두루두루 문명의 혜택을 받게 하였으니, 대개가 저 풍수환궤를 보고 옛사람들이
바로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풍수 한 개가 아니라 대략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희씨가 8개를 긋고 64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후대의 이 동양권, 다시 말해서 황하문명권의 어마어마한 그 바로 문명 사회를 이루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 문명의 그 발달 과정에서 가장 그 두루두루 그죠? 이 특히도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 한 것이 바로 황하문명권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그 글자들, 그 괴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와서 살아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 이때 그 이천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그 교화를 시켰던 그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위정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루 백성들을 위한 그 정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안 그렇고 일부 특권계층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럼 벌써 없어졌죠. 이른바 이집트 문명에 있는 그런 상형 문자들 쓰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들은 오랫동안 살아남는 이유가 또 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7절 보구승마하여 인중지원하여 이리천하하니 개취저수하고 자 아까도 저 멀리까지 치원 그랬죠. 치원해서 이천하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치원해서 이천하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널리 천하를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같이 잘 쓰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괴냐? 무슨 괴예요? 택례숙괴가 되죠. 자, 앞에서 건곤괴를 가지고 건곤괴에서 뭐 했다 그랬나요? 그 다음에 건곤괴에서 뭐 했었죠? 수의상이 천하치라 그랬죠? 맨 처음에 지금 여기 13개의 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풍수 한괴, 그 다음에 택례숙괴가 있죠. 또 잘 써놓을까요? 아, 풍수 있죠? 자, 여기 진목으로 뭐 만들고 배를 만들고 손목으로 노를 만들고 그래서 물 위에 이렇게 뜨는 거죠. 배라는 것도 밑으로 조금 갈아 뜨고 그 다음에 이 노를 가지고 속으로 집어넣어서 막 이러고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환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게 택례숙괴죠. 택례숙괴 잘 그으세요. 택례숙괴가 되고 연목괴가 되고 의게 되는데 뭐라고 되느냐면 보구 승마 그랬죠. 그 보구 그러면은 소를 복종시켰다니까 소를 길들이고 승마 그럼 말을 탔다 그럼 말에 멍에를 해서 탔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럼 소를 복종시켰다라고 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소가 되고 그 다음에 말 이거는 큰 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크게 되고 그 다음 원래 소 그러면은 그 뭐냐면은 곤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곤귀에서 소는 곤귀에서 한번 소가 이동수단이잖아요. 그죠?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진목의 상인데요. 진목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복이라라고 하는 건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거 공순한 거죠. 어디서 나온 역시 손목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순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순한 것이 되고 손목이 입이 되니까 소를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건 소를 어떻게 복종시키나요? 소를 콧뚜레 하는 거죠. 소를 콧뚜레에서 콧뚜레로 이렇게 뚫었다 이 소리입니다. 콧뚜레를 뚫어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멍에를 해야 되는 거죠. 말 위에다가 해서 말 멍에를 해가지고 진목이라 그래서 진목에서 이제 말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해가지고 잘 보면은 자 멀리까지 가는 거죠. 이쪽에서 저쪽에서 멀리 짐을 싣고입니다. 이제 그 전에 아까는 이제 배를 띄워서 저 물 건너 이쪽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닿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짐을 싣고도 저 먼 곳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진목이 여기죠.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움직여서 계속하면 어디까지? 서쪽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죠. 동서간에 교류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려면 물건도 실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와 말을 우말을 복종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구승마여 그러니까 소의 콧뚜레를 뚫고 그 다음에 말멍에를 하여서 그 다음에 인중이죠. 무거운 것을 끌도록 하였다 이 소리죠. 끌인자니까 무거운 것을 끌고서
치원 멀리까지 이르러 써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였으니 대개가 저 택뇌 숙궤에서 취하였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뭐 본의 같은 데서 뭐라 하냐면은 하동상열이라 하동이라 그러면은 아래는 진목이니까 움직이는 거죠. 사람으로 표현하면 발이 되는 것이 되고 사람 발 대신에 뭐냐 우마를 갖다 썼다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연목계다라고 하는 거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로써 두루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고 그 다음에 8절은 뭐라고 돼 있나요? 중문격탁하여 이대 포객하니 개취저 예하고 예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자 택뇌 숙궤 그 다음에 뇌지예궤 밑에가 땅궤가 되고 위에가 자 우레궤가 되네요. 중문격탁하여 그랬습니다. 중문 그러면 문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문 혼문이 아니라 그죠? 바깥문, 안문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문의 상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문이다 그러면은 요 상이죠. 산궤. 여기로 들랑달랑하고 그죠? 이렇게 막아놓고 이 문을 닫으면 막아지고 그래서 이 산궤를 보고 산궤를 보고 그다음에 거듭거듭 문을 그다음에 걷고 그죠? 거듭 닫고 그래 격탁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진목이 있죠. 진목이라는 나무 목탁이죠. 진목으로서 땅땅 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다음에 요 위에 옛날에 보면 이제 성곽을 짓고 성곽 위에 이렇게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목탁을 탁탁 치면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 2대 포객이라 포객을 기다렸다라니까 포악한 손님들 누구예요? 도둑놈들. 포객이라면 도둑놈들이 되는 거죠. 도둑놈들이나 밤에 야밤에 몰래 침투하려는 이런 세력들을 기다렸다라고 했으니까 이들을 막았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방범을 쓰고 있으니까 함부로 남의 거 도둑질하려고 하는 자들, 남의 집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해줬는데 그래서 미리 예자가 되는 거죠. 내지 예라고 해서 미리 방비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예자죠. 미리라는 미리 예자, 미리 방비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기쁠 예자의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궤를 통해서 바로 예궤를 보고 방범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는 자 건곤이라라는 것을 보고서는 이른바 법과 제도를 완성을 하는 거죠. 수의상이치 천하라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대경대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두루 뭐래요? 치원 이천하라 그랬죠. 멀리까지 그죠? 이르게 하여서 두루 천하를 이롭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를 통해서 저 오지까지도 우리가 닫는 거죠. 물길 건너 오지까지도 닫고 저 동서간에 지금 교육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늘어나요? 사회에 재화가 풍부해지죠. 재물이 풍성해지죠. 먹고 살만해집니다. 서로 교류를 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다 보면 그 다음에 뭐에 남의 거를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뭐라 그러냐? 방범사회. 그죠? 방범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그냥 순서가 그냥 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그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발달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죠? 결코 좋은 걸로 발달되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재물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훔치려고 하는 자들도 생기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방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은 단목 위 공이 저자죠. 공이죠. 단목 위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잘못 읽어가지고 아니 잘못 옆에 오 있으니까 우 하다 보니까 자꾸 저로 읽으셔야 됩니다. 단목 위 저하고 굴지 위구하여 그 다음에 구저지리로 만민이 제하니 개취저 소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물물교환도 하고 이제 방범사회도 이뤄서 국가가 적절히 뭐냐면은 경찰력을 그죠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살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면 그다음 뭘 찾게 되느냐?
좀 더 맛있는 거. 요즘에 그렇죠. 맨날 뭐 무슨 뭐 먹방, 국방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맛있는 거.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자,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무슨 꾀를 가지고? 뇌산 소각계죠. 뇌산 소각계다 그러면은 자, 아래가 산꾀가 되고 자, 위로 보면은 우레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뇌산 소가라. 자, 조금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자, 아래 위로 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음은 4개고 양은 2개니까 음들, 그죠? 음은 작은 걸로 표현하죠. 그래서 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표 반대로 뭐냐면 대과꾀가 있죠. 대과꾀는 태풍대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양은 큰 것이 많죠. 4개나 있죠. 그래서 이걸 대과꾀라 해서 28번째 대과꾀라 표현했고 소각계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소각계는 62번째 개가 되는 거죠. 62번째 뇌산소가에서 음들은 4개가, 음들이 4개로서 조금 양보다 지나치다. 그래서 소가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바로 반대되는 형상이 되고요. 이 뇌산소각계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단목위저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뭐를 만들었다? 공이를 만들었다 그랬네요. 나무를 잘라서 공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굴지위구 땅을 파가지고서는 뭘 만들었다? 절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나무를 잘라서 공이를 만들었다. 공이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손목이 되겠죠. 손목의 이 상을 보고서는 그죠?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잘라서 손목을 잘라서 자르는 건 뭘로 잘라요? 위에 태괴가 있죠. 금의 태가 있고 그래서 손목을 잘라가지고 절구공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파가지고 그죠? 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손입의 의미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파가지고 절구질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옛날에 그 절구질 요즘에 이것도 남아있는 게 있죠. 땅을 파서 절구질하게 만드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뭐죠? 그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땅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땅 파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땅보다는 또 뭐야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돌로 확을 만드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가지고 구저지지를 그러니까 절구와 절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은 음식의 뭐라고 볼 수가 음식의 혁명이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동안에는 껍질 이렇게 까기 위해서 돌멩이에다 놓고 뭐 이렇게 굴려가면서 껍질 까고 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이렇게 빻고 그 다음에 또 가루로 만들어서 떡도 해 먹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렇게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 문화의 혁명이라 이렇게 음식 문화의 그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도 보면은 거기 봅시다. 한번 성제 양시왈 보면은 뇌사라고 하는 것. 뇌사는 앞에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앞에 환꾀에서 나온 거죠. 풍수 환꾀에서 뇌사. 그 쟁기와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보습입니다. 쟁기와 보습은 경가지 시어. 제가 보니까 거기 해석을 안 해놨는데 그냥 뇌사는 되게 급한가 보다요. 번역하는데 그죠. 뇌사는 그죠. 쟁기와 보습은 그 다음에 경가지 시어. 그다음 밭 깔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건 농사짓는이 되는 거죠. 농사짓는 시작이고 밭가라 농사짓는 그 시작이고 그 다음에 구저는 절구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속자죠. 탈속지 시라 바로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시작이라. 그 다음에 건안구시왈 이 상 얹으면 지금 이제 건안구시 같은 경우는 뇌산소각괴의 그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상진이 목이요 이렇게 됐네요. 간토 아까 이게 간토 개념인데 상진이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표현한 거죠. 상진은 뭐냐면은 진목이 되는 거죠. 진목이 되고 밑에는 이제 손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진목을 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진목은 목이 되고 상진은 목이 되고 하간 아까 제가 간토 간은 흙이죠. 토는 저기 토. 우리가 토가 두 가지가 있죠. 곤토가 있고 간토가 있고
간토는 양토가 되고 곤토는 음토라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래서 간토를 밑으로 이제 팠다. 간토를 가지고 표현해. 죄송, 아까. 간토, 하간이 토니 진목상동이요. 진목은 위에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아까 원래 이제 움직이는 건데 실은 진목도 있고 손목이 되는데, 진목 손목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깎아서 손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손목으로 공이질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절구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간토 하진이, 간토는 아래에서 그쳐 있으니니까 저기 뭐예요? 그 진목의 공이는 계속 움직이면서 절구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간토는 밑에 절구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저구 치미지 상이라. 바로 공이와 절구로 바로 쌀을 다스린다라니까 쌀을 찢는, 그래서 쌀을 찢는 상이니라. 그래서 소각계에서 바로 음식 문화의 그 혁명을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까지도 풍성해지는 거죠.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어떻게 돼요? 어우, 쟤네들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 뭐 풍토가 좋으면 온갖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단순히 저 도둑놈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리지어서 이제 저 나라를 삼키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게 생겨나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름하여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처음에 활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짐승을 잡는 데도 쓰였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현목 위 호하고, 그 다음에 연목 위 시하여 호시지 리로 이위 천하하니 개취저 규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현목이다 그러면 나무를 구부려서 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화살을 만들어서 호시지 리로,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 이위천하니 천하를 두렵게 하였으니, 그죠? 천하를 천하를 위협했다 했으니 대개가 저 규계에서 취했고, 그러니까 여기 뇌산 소각계, 뇌지 옛괴, 뇌지 그 방범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뇌산 소각계 맞나요? 뇌산 소각계 있고, 그 다음에 화택규계인가요? 자, 화택규계 밑에가 연목계가 되고, 자 위에가 불계가 됩니다. 화택규가 되고, 규하면 서로 눈을 흘긴다 이 소리입니다. 글자상으로도 보면은 눈목 여기 있죠. 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매 지나가지고 여기가 눈이 되고, 규라고 하는 것은 언제면 여기에 해당되죠. 천간상 가불병정 무기경신임 개라고 해서 이렇게 삐끼는 요 상이 되는데요. 자, 이걸 보고서 눈 흘긴다라는 뜻입니다. 불은 불대로 위로 올라가고 요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서로 그래서 어긋나는 상이 되고, 그래서 이 현목 나무를 구부려서니까 여기서 나무는 무슨 나무가 나오나요? 나무 나와요? 무슨 나무 보여요? 현목 나무를 구부렸다가 근데 무슨 나무가 나오나요? 나무 없어요? 여기서 읽어보면 되겠죠. 이게 그 도전되면은 뭐 손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뒤집어서, 그러니까 나무를 구부려서, 구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불로, 여기는 내후계도 불계가 되고 외후계도 바깥에도 이제 불계가 되는데, 구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굽혀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만들고 활을 만들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줄 이렇게 만드는데, 활 만드는 어떻게 되나요? 활이 그냥 요리 똑바른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요런 방식이 되죠. 요렇게 돼서 여기다가 활줄 하나 걸고 쏘는 방법. 그래서 요렇게 해서 활을, 나무를 구부려 가지고 이 기본적인 활을 만들고, 그래 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 가지고, 그 다음에 화살, 그죠? 화살을 만들어서, 화살을 만들다 보면은 자 활을 쏘는 거죠. 활을 쏘는데 팽팽히 늘렸다가 딱
딱 놓으면 어떻게 돼? 놓으면은 화살은 나가죠. 화살은 나가고 뭐예요? 화살 줄은 뭐냐면 뒤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튕겨잖아. 이거는 올라가고 이거는 뒤로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서로 어긋나는 이 모습을 보고 어긋나는 모습에서 바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긋난다 그러면 어긋나면 또 싸우게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욱 더 살게 되다 보니까 남의 것을 이웃 나라를 침범하는 이제 무기의 발명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자 화택규가 되고 서로 간에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이제 뭐 전쟁하게 되는 거죠. 국가 간에. 그래서 화택규의 사회가 됐고 자 이게 이제 전쟁하는 사회가 되고 위험으로써 상대방을 이제 복종시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2-1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같이 읽어요. 상고엔 혈거이 야처하니 후세 성인이 역지 궁실하여 상동하우하여 이대 풍우하니 개취저 대장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뇌천 대장괴가 되는 거죠. 뇌천 대장이다 그러면은 밑에서 하늘괴, 우레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뇌천 대장괴를 보고 뭐라고 해야 그 옛날에는 자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혈거했다 그랬습니다. 구멍에다 지금 구멍을 뚫고라고 하니까 보통 혈거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혈이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사느냐면 동굴이나 그죠? 동굴이나 아니면 저 들판에서 여름에는 뭐 나무 위에다 뭐 적당히 뭐 좀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비를 피하기도 힘들고 동굴은 또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세 성인이 뇌천 대장귀를 보고서는 아 요렇게 올리고 옵니다. 요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했다 이 소리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느냐면은 역지 궁실하여 후세 성인이 그 야처 혈거 야채를 궁실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자 궁실 이것도 집이고 이것도 집이죠. 이건 집은 이건 바깥에서 보이는 집의 모양이 되고 그죠? 이 지붕도 있고 집이 그 집들과 집들 사이를 또 연결시키는 회랑이 되는 거죠. 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실이다라고 할 때 이 집은 외형적인 지붕과 그 다음에 집과 집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에 이 들어가는 방까지를 포함시킨 집을 표현할 때는 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혈거지를 그죠? 혈거라고 하는 곳을 바로 궁실로 지붕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눔이 있는 그 방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궁실로 바꾸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상동하우하여 이렇게 돼 있죠. 상동하우. 동을 올리고 우를 내리고 이렇게 되죠. 동을 올리고 우를 내리고 그럼 동은 뭐예요? 제가 천자문에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까지를 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 바꿔서 강의를 했는데 자 동이 있고 양이 있고 우리 이거 다 양자 맞나요? 뭐 앞에 나무 먹자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요것도 있죠. 기둥동, 기둥양, 기둥주 이렇게 되죠. 뭐가 기둥? 이 기둥은 뭐고 이 기둥은 뭐고 이 기둥은 뭐예요? 자, 일단은 거기 주석을 한번 봅시다. 주석에 보면은 그 성제 채씨왈 본의에 보면은 밑에 찾으셨나요? 성제 동그라미에 성제 채씨왈 동은 뭐라고 돼 있다? 옥척름이고 그죠? 옥척름이다 그러면은 지붕 위에 등마루에 있는 돌이이고 도리는 알아요. 정말 자 그리고 우는 연야라 이렇게 표현했고 자 일단 다 봅시다. 우는 연이라 하면 처마입니다. 처마 연자 석가래 연자입니다. 석가래 연 또는 우리가 처마 석가래 느리워서 이제 처마가 되니까 그다음에 동은 직승이 상이라 곧게 이어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상동이요. 그 다음에 우는 그러니까 동을 올렸다 이렇게 되고 우는 양수이 하라 양쪽으로 내려 그죠? 양쪽으로 곧게 내려옴이라 그러므로 왈하우라
우라고 하는 건 양수해도 되고 또 넉사자를 써서 사 의미도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하오라. 동은 취, 사, 강의요. 지금 그 뇌천 대장계에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바로 이 양효, 그죠? 네 개의 강을 취한 뜻이고, 우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바로 두 개의 그 유의 뜻을 취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단어부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천자문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맨 처음에 뭐가 되죠? 천지 현황하고 우주 홍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그죠? 이 두 기운이 만나야 만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만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다 뭘 했냐면은 땅이라고 하는 상대자가 있는 걸로 붙였습니다. 두 개가 서로 간에 기운을 교감해야 되는데 기운의 교감은 뭘로 한다? 물로 한다 그랬죠. 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운이 교감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나는 색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현황이 만나면은 억조 창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억조 창생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천자문의 제1절이라고 하는 것은 건도라 그랬죠. 하늘의 그 변화를 쭉 표현하는 거니까 천지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늘 얘기만 쭉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 하늘을 뭘로 표현했냐면 또 우주 개념으로 표현했죠. 우주 뭐다? 홍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보면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하니까 그저 큰 물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별들만 잔뜩 있고 실제는 아무것도 안 살잖아요. 그죠? 별들 반짝반짝하는 별에다가 까만 흙만 있으니까 그냥 거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우주라 그랬어요. 우주를 우리가 뭐라고 외워요? 지부, 집주 그러죠. 지부, 집주에. 이 집은 뭐고 이 집은 뭐예요? 빨리 설명하세요. 천자문 공부 다 했잖아요. 이게 어? 또 뭐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시간적 집.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공간적 집, 시간적 집. 공간적 우주, 시간적 우주.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우라고 할 때 지부 그랬는데 지금 상동하우 그랬죠. 상동하우 그러면 이것을 뭐냐면 집 가운데서 집에 자, 하늘을 표현하는 거, 하늘을 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집이라라고는 땅바닥에다 집을 붙여야 되겠죠. 땅바닥에다 집을 붙여서 올라가는 거 주춧돌하고 여기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주초석이 되고, 자, 이것은 자, 초석이 되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기둥이죠. 땅바닥에다 붙였으니까. 그죠? 이건 그래서 주초석하고, 지금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발바닥에다 붙였지만 얘는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죠. 그래, 하늘을 뭘로 표현했느냐? 지붕으로 표현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지붕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지붕의 구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처마가 되는 거죠. 처마를 우리말로 어떻게 써요? 한자로 어떻게 썼냐? 아까 두 가지인데요. 옛날에 대나무로 엮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처마 첨자입니다. 나무로 만들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첨자죠. 여기다가 하자 붙이면 되죠. 한자말로 첨하가 우리말로 뭐가 됐다? 처마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처마라고 하는 것은 자, 기둥이 자, 이제 지붕을 봅시다. 지붕이 용마루가 이렇게 있고 자, 처마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처마를 이렇게 내리려면은 이게 바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내리는 이거를 석가래라 그러죠. 석가래 연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글자 맞죠? 석가래 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래 연인데, 자, 그럼 석가래 나무를 요렇게 받치려면, 자, 기둥으로 해서 요렇게 세워놨죠. 그럼 여기 석가래를 요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석가래를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맞배지붕일 경우는 아까 거기 그 사람 표현대처럼 어떻게 돼요? 이수 그랬죠? 두 개를 내린다 그러지만 실은 뭐냐면 또 우리가 우진각 지붕은 어떻게 돼요? 사면으로 다 내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 설명해 보면 사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면으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수 그러면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맞배지붕이다.
우진각 지붕이나 그다음에 팔짝 지붕 같은 경우도 역시 사수가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맞배 지붕은 드물죠.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는. 맞배 지붕은 주로 어디다 쓰느냐면은 화장실이나 맞배 지붕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웅장한 집도 하나 더 씁니다. 종묘. 종묘 같은 경우는 계속 집을 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맞배 지붕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수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이 아마 이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음효가 그죠? 두 개라라고 해서 아마 표현한 모양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마가 되고 그래서 처마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죠? 처마가 내려가고 그래서 갈 우자죠. 그죠? 내려가는 거잖아요. 처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 요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집을 뭐 그늘을 피하거나 뭐 해서 갈 때는 어디를 사냐면 집에 보면은 요 토방으로 이렇게 다니죠. 요 사이로 다니는 겁니다. 그죠? 사이사이로 비 올 때도 보면 요 처마 밑에, 추녀 밑에 이렇게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 천자문에 제가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 상하, 아니 뭐죠? 상하 사방? 상하 사방. 아래 위로. 그죠? 여기 위도 새 들어와서 뭐 집 짓기도 하고 해서 상하 사방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 그런데 이 처마가 요렇게 석가래를 요렇게 집어넣으려면 여기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볼을 요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을 요렇게 건너지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양이라 그러죠. 대들보. 아까 대들보 양자 글자 써놓고 뭐 이상하다 했네. 네. 대들보 양자. 이거를 대들보라 보라 그럽니다. 양. 그죠? 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지붕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대공 올리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볼을 쭉 올리고 이 석가래를 받치려면은 여기서부터 위로 올려서 저쪽까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쭉 해서 이쪽 들어가고 이쪽하고 이렇게 자 양쪽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용마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양쪽을 해놓고 쭉 지붕 꼭대기에 저 속으로 보자면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그죠? 맨 꼭대기 있는 것이 우리가 맨 꼭대기에다 용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이거를 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얘를 도리, 우리말로는 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용마루를 받치는 요 꼭대기에 있는 도리를 무슨 도리? 종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종도리가 되는데 이 도리를 뭐라고 한다? 동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에. 그죠? 거기 해서 도리에 동이 되고 그 도리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말미암아서 유라는 건 뭐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 되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리주자예요. 도리주자.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집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지붕의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또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래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니까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에다가 천자문책 다시 가서 보시면 돼요. 왕고. 그죠? 옛날로부터 시작해서 레금. 지금까지 오는 것을 왈 뭐라고 한다? 주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시 뭐 하느냐? 우주라고 하는 것을 시간, 공간적 개념의 우주를 우라 표현하고 시간적 개념의 우주를 주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거두절미 딱 하고서는 우주는 시간적 공간 이렇게만 외우면은 뭐예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주라 지부집주를 자 하늘을 얘기하는데 저 위에 있는 위를 저 위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얘기하는데 왜 지부집주를 썼느냐라고 하는 거 설명할 수 있겠죠. 하늘은 우리 뭐다? 지붕이다. 우리 하늘을 또 뭐라면 천개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 뚜껑이라 그러죠. 천개. 덮을 개자, 대개 덮을 개자, 뚜껑 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인데 그냥 뚜껑이 아니라 뭐냐면 지붕 뚜껑, 지붕을 구성하는 바로 도리와 뭐예요? 석가래로 표현한 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저기 뭐 뇌천 대장께에서 뇌천 대장께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옛날에는 어쨌든 기둥을 세우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붕 뚜껑 덮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덮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집트에 가보면은
그 가난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오니까 가난한 집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기둥만 세워둬요. 지붕이 없어요. 알아요? 지붕이 없습니다. 굳이 안 해도. 왜냐면 바깥 사람들 우리만 안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른바 휘장만 바깥으로 요렇게만 요렇게 치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만 하나 치워놓고 이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비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비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동하와여 이대풍우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로써 그 뭐예요? 바람과 비를 맞이했다. 이렇게 바람과 비를 대했다 이겁니다. 대자는 기다린다. 그다음 미리 대처해서 막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풍우를 기다렸으니 너희들 와봐라.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지붕으로 막았다 이 소리입니다. 인생의 개취죠. 대장이라. 그래서 밑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기둥 주자가 아닌 바로 동량의 동에서 상동이 되는 거죠. 동량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 도리는 밑에서부터 요렇게 올라가고 먼저 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땅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기둥 세워놓고 해서 도리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하우에서 그 다음에 석가래를 밑으로 요렇게 내린 겁니다. 그 우자는 바로 석가래 우 또는 첨하 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한자에서는 첨하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의미의 그저 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첨하 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천자문책 잘 보시면은 또 저 우라고 하는 글자에다 첨하 우라는 걸로 썼습니다. 아마 이전에 설명이 제가 거기에 미진해서 대신 보충 설명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천대장께서 이렇게 만들었더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12절 고지 장자는 후의지 신하여 그 다음에 장지 중야하여 불봉불수하여 상기 무술하니 후세 성인이 역지 관각하니 개취저 대과하고 자 내천대장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먹는 문제도 됐죠. 집도 이제 멋지게 더 지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집을 지어서 이렇게는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집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집을 가졌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냐면은 내천대장께 아니야, 내천대장이라 태풍대각계죠. 태풍대각계. 태풍대각계에 보면은 이건 아래 위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 밑에 보면 손목이다 그래서 들어간다라는 뜻이었죠. 태풍이다 그러면 위에서 풀이 이거 보면은 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속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 속에다 사람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위를 이렇게 덮는 겁니다. 덮고 위에다가 때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부는 요 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 이런 대각계의 상을 보고 자,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자, 그 글자 속에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장자를 잘 보시면은 바로 이 장이라라는 말이 사람을 어디다 묻었다? 그냥 들판에다 묻었다 이 소리입니다. 밑에 있는 이 글자는 들공자죠. 자, 사람을 자 예전에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 들판에다 그냥 갖다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냥은 차마 못 버리죠. 최소한의 예가 뭐냐면 사람을 그냥 땅바닥에는 둘 수가 없고 밑에다가 뭐를 섬나무를 깔았다라는 거죠. 나무를 바닥에다 이렇게 좀 깔아놓고 그죠? 좀 쌓아놓고 여기다 시신을 그대로 안치시켜 놓고 그냥 또 두고 보기도 뭐 하니까 어떻게 돼? 다시 또 나무로 이렇게 덮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 장례를 치렀다 이 소리. 그러니까 장자가 보면 들공자에다가 죽을 사자죠.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뼈는 앙상해지고 이렇게 다 환골탈퇴되는 것이 뼈발릴 날짜에다가 비수비자 그잖아요. 사람이 늙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묻으면 이렇게 해서 다 뼈로 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 시신을 여기다 넣고 그죠? 밑에다 섬나무 이렇게 깔아놓고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다가 또 뭐예요? 섬나무로 덮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장이에요. 장인데 그렇죠. 이 장이라는 말 속에는 애초에 그냥 들판에다가 갖다 버렸다 이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들판에다 갖다 버렸다가 나중에 후세 성인이 뭘로 바꿨냐? 매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자는 묻을 매자가 되는 거죠. 흑토자에다가 마을리자가 들어갔는데 마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땅 가운데다 땅 속에다가 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다 묻은 것이 되고
저 불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하고 화장이 있고, 그래서 장이라라는 말 속에는 애초에 그냥 야장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매장으로 변했고, 그리고 그냥 매장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자, 사람이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 땅속에다 묻는데 그냥 흙이 얼굴에 닿고 하는 걸 안 좋잖아요. 그죠? 얘기에도 보면은 자기를 평상시 이렇게 내가 이용하던 말이 죽었거나 이렇게 해서 말을 묻어주잖아요. 말을 묻어줄 때도 그냥 안 묻어주죠. 얼굴이나 이런 경우는 삼배로 살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묻어주는 게 예인데 하물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보면은 옛날에 그죠, 장이라고 하는 것은 후이 신하여 이렇게 되는 거다. 후의라고 하는 건 두텁게 옷을 입혔다라는 게 아니에요. 뭘로써 입혔느냐? 이 신이죠. 그 섬나무로서. 섬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뗄나무가 뭐예요? 그거 섬나무, 뗄나무가 뭐, 나는 뗄나무에서 뗄나무가 따로 있어요. 나무를 보면, 자, 우리가 소나무 같은 경우나 무슨 나무들 벌채 하잖아요. 옆에 곁가지들.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옆에 곁가지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무슨 뭐 재료로 쓰려고 그러면 옆에 어차피 곁가지를 다 쳐내잖아요. 요거는 안 쓰잖아요. 줄기는. 요 줄기는 뭘로 쓰냐면은 뭐 악기를 만들거나 뭐 집을 짓거나 뭘 물건을 만드는데 쓰고, 옆에 곁가지들이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뗄나무로 쓰는 건 베어낸, 그죠? 신이라고 하는 것이 베어낸 나무잖아요. 베어낸 나무의 풀과 같은 것, 그러니까 옆에 곁가지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지치기 한 것, 그게 뗄나무예요. 뗄나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지치기 한 나무.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이해 가능하니까. 그래서 후의 하면 덮어줘, 두텁게 덮어줬다, 옷 입혀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뭐로써 했느냐? 써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의 곁가지를 이렇게 다 쳐가지고 이걸로써 두텁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장지 중야하여, 그죠? 그 들판 한가운데에다가 묻어서 매장하여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장이 아니라 뗄나무로만 그냥 덮어놓은 거죠. 덮어놔서 불봉불수하여, 그러니까 봉분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옆에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우리 부모님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뭐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하면은 뭐 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그죠?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어 놓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나중에 오래 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 어디로 가셨을까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아무런 또 표시도 안 하면 나중에 뭐 무덤도 이게 어디로 갔는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나중에 비석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봉분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심어 놓지를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상기무술하니, 자, 초상을 치르는데 그 기간이 셀 수가 없더니 도대체가 며칠 동안을 지켰느냐 이 소리예요. 자, 상일, 아까 장은 이렇게 되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뭐 했다? 이렇게 오대자죠. 오대자는 원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획 하나 떼었죠. 왼쪽이다 그러면은 옛날에 상복을 입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왼팔을 빼고 안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대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이라라고 할 때 이 상자는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부모님의 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무술하니, 상기무술에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그 들판에다 저렇게 야장을 해놓고 장해놓고 지켜야죠. 왜? 짐승들이 와서 제일 먼저 쪼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들도 오고 짐승들 오고 이게 뭐야 하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죠. 뭐를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큰일 나죠. 짐승이 창 들고 칼을 따면 내가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미리 뭐냐면은 오지 못하도록 경고 사격을 해야 되겠죠. 그게 활 쏘는 거죠. 그래서 활을 들고 활공자를 들고 딱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속자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지키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참 고생 많습니다. 뭐예요? 조문하는 거죠, 그게. 요즘 조문하는데 뭐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조문하는 거예요. 이 조문하는 길이 무수라 그랬죠. 도대체 언제까지 지키냐 이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지켜도 또 막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맹자에 나온 얘기죠. 그렇게 지켜도 그 다음에 파리들, 군뱅이들 파먹죠 와서 그걸 보면서 그저 저걸 어쩌나. 맹자가 참 그 표현 참 잘했어요.
뭐 지키는 건 둘째 치고라도 그래서 짐승들은 막았다지만 저 팔이나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부모님 시신이 벌레가 버글버글버글 끓는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런 걸 아이고 저런 어쩌나 그래서 집에 가서 얼른 가만이라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덮더라.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후세 성인이 바로 뭐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묻는데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곽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이다 그러면은 속관이 되고 곽이다 그러면은 바깥에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싸주는 것이 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세 성인이 역지 관곽하니 대개가 더 저 대곽기에서 취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좀 설명 길어지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